Have you ever felt? Are you listening? Dam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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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이난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는 지프 브랜드의 소형 SUV인 레니게이드입니다. 이 레니게이드를 딱 처음 보자마자 드는 인상이 진짜 오프로드 잘 달리게 생겼답니다. 차체가 굉장히 각지고 남성답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실내도 못지않게 굉장히 투박합니다. 뭐 좋게 말하면 심플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살짝 올드하고 투박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3,300에서 3,600만원, 700만원, 디젤은 4,000만원대가 넘는 차인데, 이 마감재나 이런 부분이 약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는 레니게이드가 최하위 트림으로 한 22,000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은 미국에서 코나보다 약간 비싼 값 정도인데, 그거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에어 송풍구 같은 것들도 이 대시보드 위에 튀어나와 있어서 굉장히 원래 일반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고, 차가 170마력대의 9단 자동 변속기를 결합하고 있는데, 이 차체가 작은데에도 불구하고 170마력을 얹다 보니까 차가 되게 경쾌하게 잘 나가긴 합니다. 그리고 변속되는 감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9단 변속기를 장착했기 때문에 연비 면에서도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주행에서의 아쉬운 점은,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면은 괜찮은데 소음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악셀 페달을 약간이라도 세게 이렇게 밟으면은 정말 경쾌하지 않은 그런 엔진 회전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옵니다. 정말 거슬릴 정도예요. 그리고 또한 달릴 때 풍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옆차에 그냥 엔진 소리가 그냥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달릴 때도 바람 소리가 쳐지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저렴한 편에 속하는 차이기 때문에 이런 NVH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만 빼면 대체적으로 무난한 차인 것 같아요. 밟을 때도 경쾌하게 잘 나가고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재밌게도 수동 변속 모드를 지원하는데, 한번 수동 변속 모드로 놓고 달려볼게요. 역시 이 차가 달리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변속 타이밍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다운시프팅 할 때도 반응이 굉장히 느려서 이질감이 드는 정도입니다. 그냥 자동 변속기에 넣고 타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이 차를 이제 오프로드에 가져가서 리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럴 수 있는 데가 별로 마땅치 않아서 약간 아쉽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 차가 오프로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주행 질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온로드에서 주행하기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어떤 소음이나 이런 거 빼면 굉장히 경쾌하게 잘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은 없습니다. 온로드에서도 충분히 주행 가능하고 승차감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작다 보니까 초보 운전자 분들도 충분히 쉽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옆에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보 운전자 분들도 운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이 차가 소형 차에 속하지만 그래도 SUV다 보니까 차고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시인성 있게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 분들도 쉽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인테리어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너무 작습니다.
이게 7인치인가 8인치인가 돼 있는데 이 차급에서는 이해를 해줘야 되나 싶은데 약간 좀 작은 감이 있고, 이 지프의 솔직히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프의 디자인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지프의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발표가 됐는데, 현재는 이 구형이 돼버린 이 차랑 페이스리프트 된 그 신형차랑 실내를 보시면은 거의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냥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관 또한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차를 잘 아시는 분들도 저게 지프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지 구형인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소소한 변화만 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아직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 건지 아니면 못 따라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못 따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 지프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마초적이고 남성적이고 투박한 그런 이미지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 보니까 이 지프라는 브랜드가 약간 매니아층에 한정돼 있죠. 어떤 모델들도 뭐 지프 랭귤러나 뭐 사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일반 도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모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건 사실인데, 이 지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사실 지프가 브랜드 정체성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잘 했다고 볼 수 있고, 약간 대중적인 입장에서는 많은 판매량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두툼해요. 정말 나는 남자의 차, 마초적인 차라는 것을 정말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니 클럽맨이나 이런 비슷한 가격대의 어떤 소형 SUV를 타보면은 달릴 때 차체 강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 차체 강성이 있으면은 어떤 고속에서의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성이 뭐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그만큼의 뭐 가치를 못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프 레니게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어떤 외관 디자인은 어떤 지프의 전통적인 그런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따라간다고 해도, 이 내장 디자인에 있어서는 약간 좀 올드하고 투박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작은 차체에 170마력을 얹다 보니까 경쾌하게 잘 나가는데, 어떤 차체의 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차이기 때문에 약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차는 정말 약간 매니아들만 찾는 차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도 현재 그렇지만 미래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프가 원래부터 그렇게 대중적인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이상으로 지프 레니게이드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